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원래토론회 기획 시리즈 김정은 시대 북한 변화의 리얼리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되는 원래토론회는 제6차 시로 김정은 공개활동과 통치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사회는 김병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 교수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통일연구원의 원래 토론회 기획 시리즈 중에서 올해 마지막 원래 토론회인 김정은 공개활동과 통치 전략이라는 주제의 원래 토론회 사회를 맡게 된 김병로입니다. 오늘 참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통치 전략 차원에서 당연히 공개활동을 수행을 할 텐데요. 통일연구원에서 아마 DB도 구축하고 그를 시각화해서 많은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오늘 특별히 홍민 북한 연구실 실장께서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추이와 또 변화 특징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토론회는 우리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김인태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예. 그리고 토론자로 또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으로 있는 이승열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통일연구원의 정은미 박사님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이 세 분 토론을 또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홍민 박사님이 먼저 김정은의 공개 활동과 통치 전략 이 주제로 주로 몇 분 정도 발표를 하시나요? 한 30분, 40분? 예, 3, 40분 정도 발표해 주시고 토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민 박사님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개받은 홍민입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그 원래 토론의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그 주제입니다. 김정은의 공개 활동인데요. 맨 끝에 특히 연말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일부러 잡은 이유는 이때까지 공개 활동을 최대한 다 카운트를 해서 가려고 했던 이제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늦게 이 주제를 잡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좀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지금 11년이 이제 지난데, 그러니까 2012년 본격적으로 집권했다고 보면은 11년 정도가 이제 경과를 했습니다. 그 11년 동안에 김정은의 통치 공개 활동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통계적인 차원에서 좀 확인을 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통치 전략 또는 어떤 통치의 어떤 기조를 갖고 있는지 이것을 좀 확인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도 파악하고 또 뭐가 변화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패턴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년 2023년에 공개 활동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지 이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최고 지도자의 공개 활동이 무엇인지 일단 이 연구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위해서 개념 규정을 좀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범주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김인정일과 김정은 공개 활동을 추이적으로 좀 분석을 좀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김정은 집권 이후 공개 활동 동향,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2022년 김정은 공개 활동 특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3년 전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고지도의 공개 활동이란 공개 활동이라는 개념보다는 보통 통상적으로는 그 현지 지도란 말을 많이 쓰긴 하는데요. 공개 활동과 현지 지도는 다소 이제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공개 활동이라는 것이 좀 더 큰 범주이고 그 안에 이제 현지도라는 형식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공개된 정보, 그러니까 북한이 공개하는 공개된 정보 속에서 최고 지도자가 하는 대내 활동 모두를 포괄하는 용어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라 우리가 편의적으로 부여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북한은 현지도 이외에도 다양하게 최고 지도자의 활동을 특정 용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포괄해서 공개 활동이란 이름 아래 저희가 카운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통계적인 작업을 한 겁니다.
최고 지도자의 공개 활동은 뭐 단순 시찰 이상이라는 거는 이미 이제 북한 연구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떤 일정한 정책 기조, 대내외적으로 보내고 싶은 메시지 여러 가지를 담고 있고, 특히 이제 국정 운영 방향을 나름대로 가늠해 볼 수 있는 전통적인 통치 활동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이라는 거는 김일성 시대의 이 현지도가 전형화된 형태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김정일 시대,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까지 이어지는 최고 지도자만 할 수 있는 그런 통치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전통적인 통치 활동으로서의 공개 활동이 김정은 시대 들어서 상당 부분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에 공개 활동의 양적 추이가 상당히 크게 변화가 있었고, 또 형식과 유형도 굉장히 다양화됐습니다. 그리고 보도의 패턴이라든가 이미지 활용 등에서도 확연한 변화가 발견됩니다. 예를 들면 유형의 다양화는 이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현지도라는 표현을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보통 이제 노동신문 일면을 보시면은 김정은이 현지도를 하셨습니다. 현지도를 하였습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반면에, 또 한편에서는 부대를 방문하거나 시찰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훈련이나 연습을 지도나 참관했다고 얘기하기도 하고, 각종 회의나 이런 부분에 참석했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 용어적 그 방식으로 공개 활동의 유형을 북한이 나름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11년 동안 쭉 한번 모아 보니까, 공개 활동이라는 것이 단순히 현지도로만 얘기할 수 없는 굉장히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구나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 시대 돌아서는 현지도 이외에 공개 활동 유형이 확장되고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그래서 과거 김정일 시대에는 대체적으로 노동신문의 일면에 거의 한 면 정도 또는 많아야 두 면 정도의 정도에서 사진 한 장, 많아야 때 두 장 정도 실리는 방식이었고, 흑백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대부분 모든 활동을 다 현지도라는 표현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공개 활동, 최고 지도자의 공개 활동이라는 말을 따로 쓰지 않고 최고 지도자의 현지도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크게 지나치지 않는 뭐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김정신 들어와서는 현지도라는 것 이외에도 다양한 공개 활동 유형이 확장되면서 다양화되면서 그것을 좀 포괄하는 용어의 필요성이 생겼다. 그래서 공개 활동이라는 말을 쓴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공개활동 진행 형식은 뭐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과거 이제 김일성 시대에는 보통 정기 현지 지도, 그다음에 뭐 특별 현지 지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정기 현지 지도는 주로 1년 동안에 어느 도와 어느 지역을 방문하겠다라는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당 내에 그 최고 지도자와 관련된 조직 지도부라든가 특정 이제 서기실과 같은 곳에서 이 공개 활동 일정을 잡고 그 1년 중에 특정 도를 어느 시기에 어떻게 방문한다라는 게 정기적으로 배정되는 방식. 그래서 사전에 조직 지도부가 내려가서 한 달 전부터 그 현지의 상황과 실태를 요해하고 와서 그 요해를 바탕으로 해서 최고 지도자가 내려가서 문제를 지적하고 과업을 주고 전국적 모범을 만드는 뭐 일종의 이런 전형화된 패턴들이 김일성 시대부터 존재해 왔고, 김정일 때도 이제 그걸 계속 유사한 패턴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현지 지도는 어떻든 생산, 건설, 교육 현장을 방문해서 요해하고 지도하고 과업 제시하고 현지 말씀 관철 등으로 이루어지는 정형화된 구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정은 시대 와서는 이런 현지 지도의 아주 전통적인 정형화된 구성을 일정 부분 가지면서도 굉장히 다양한 유형과 형식을 만들어내면서 공개 활동이 갖는 메시지 효과,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사회와 또는 대외적으로 표출하고자 하는 그 어떤 경각심 이런 것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메시지화 시키고 있다. 그래서 과거의 전통적인 아주 정형화된 형식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 벗어나서 다양화됐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다 아시다시피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그 노동신문이 컬러화되면서 다양한 컬러 사진들이 등장을 했고, 특히 공개 활동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많은 그 사진들이 동원되는, 그래서 상당히 이미지 정치의 차원으로도 이 공개 활동이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김정일 시기와 김정은 시기 공개 활동을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를 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컬러를 좀 분별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황색 부분이 주황색 부분과 노란색 부분이 김정일 시대입니다. 총 14년 6개월. 그러니까 어, 1994년 7월 11일부터 집권을 했다라고 이제 간주를 하고 사망 직전까지 2011년 12월 16일까지의 김정은 공개 활동을 소위 이제 주황색과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를 한 것이고요. 나머지 파란색 부분은 김정일 사망 이후에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집권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를 표시한 겁니다. 그냥 단순 집계 결과만 말씀드리면은 김정일 집권기 14년 6개월 동안에 총 1,598회의 공개 활동이 있었습니다. 연평균으로 따지자면은 평균 110회 정도를 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김정은 시기는 이제 11년이 지금 이제 경과를 했는데요. 총 1,344회, 연평균 122회입니다. 단순 양적인 집계 결과만 보더라도 집권기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김정은 시기의 공개 활동의 횟수가 많다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고요.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인데 이 시기는 2008년에 김정일이 건강상의 문제로 쓰러진 이후에 사실상 일정 부분 회복된 이후에 사실상 공동의 그러니까 소위 김정일이 현지도 하는데 김정은이 같이 동시적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방문했던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152, 157, 148에 해당되는 요 횟수가 다 김정은이 수행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다만 이제 노란색을 표시한 부분은 그 공동 수행 가능성이 있는 기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 전체 추이를 그냥 쉽게 흐름을 본다면은 아마 이제 1995년부터 2001년까지 소위 고난의 행군을 공식적으로 종료 선언을 하는 2001년 10월이죠. 요 전까지 기본적으로 소폭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소폭의 증가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숫자가 100 밑으로 공개 활동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2001년부터 2008년까지는 이제 소위 이제 7.1 경제관리 조치부터 시작해서 종합시장 개설 등등 하면서 고난행군 종료 이후에 굉장히 경제 부분과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게 되면서 나름대로 활동이 상당히 증가하는 시기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2008년에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2009년부터는 김정은이 공개 활동에 일부 동행하는 이제 시기가 오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정은 시기에 도래가 되면서 김정은 집권 초기부터 큰 폭의 활동이 증가하게 됩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거의 한 달 내내 그 공개 활동을 했다라고도 이제 수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에는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이 감소세가 돌아서는 공통된 그 어떤 배경 요인으로는 제6차 7차 당대회를 우리가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7차 당대회까지는 굉장히 광폭의 여러 다양한 공개 활동을 하다가 이 7차 당대회 끝나고 2017년부터는 상당히 감소세로 돌아섰다라는 그게 이제 7차 당대회의 파급 영향인지 다양한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일단 그 기점을 7차 당대회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2020년부터 22년 코로나가 발병한 이후부터 대폭 감소로 돌아섰고 2022년 올해 와서 점차 회복세로 좀 약간 돌아서고 있다. 그래서 2023년에는 2017년 수준으로 어느 정도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100회 정도로 회복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 2022년까지 11년간의 공개활동 건수 변화를 일단 김정은 시기에만 집중해서 이제 보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2013년을 최고 정점으로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7차 당대회 이후부터 다소 감소세로 명확하게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코로나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코로나19 시기에 연평균 65일로 이제 줄었기 때문에 집권 초반부에 비해서 3분의 1 정도로 준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수가 사실 집권 초반부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집권 11년간을 연평균으로만 따지면 한 122회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최소 3.5일에 한 번 정도 공개 활동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든 김정일 씨보다 많다. 또 하나는 이제 김정은의 비공개 활동 건수에 대한 뭐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북한 언론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을 공개하는 활동 건수만 이외에 실제 비공개 활동 건수도 전체 활동 중에 한 10%, 15% 정도가 있을 것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비공개 요인은 뭐 공개하기 어려운 문제, 또는 사전 기밀이 필요한 사항, 또 사적 활동 등으로 아마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군사 부분에 관련돼서 공개하기 어려운 뭐 활동, 또 경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특정 성과보다는 문제를 교통 정리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 부분들, 또 개인 휴가 활동과 같은 부분들은 사실상 공개되지 않지만 하나의 공개 활동으로 잠재적으로 상당 수준, 그러니까 소위 10%에서 한 15% 정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집권기 이제 주요 유형별 이제 공개 활동 건수를 좀 볼 건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약간 목 상태가 많이 안 좋아서. 우선 감소가 크게 나타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란색의 그래프 부분이 현지지도입니다. 주로 이제 현지지도라는 거는 뭐 다양한 영역을 주로 가지만 경제 부분이 주를 이루고요. 뭐 교육 부분이라든가 건설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포괄됩니다. 현지지도 부분이 파란색인데 급격하게 2016년 이후, 그러니까 2017년부터 사실상 급감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황색 부분이 군사 부분입니다. 이제 군사 부분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부대 시찰, 각종 군 관련 대회 회의, 타격 시위, 경기 참관지도, 군 건설 부문, 무기지도 참관, 훈련 연습 참관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군 관련 부분만. 근데 이 부분의 전체를 다 포괄해 와서 봤을 때 2018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됐다. 그리고 2020년과 2021년에는 대폭 감소한 이후에 최근 올해 2022년에 와서 일부 회복세로 살짝 반등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기 공연 관람이 그 집권 초반부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권력 장악도가 상당히 조금 미진했던 시기인데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제 장석택이라든가 이제 소위 이제 권력 장악에 있어서 상당 부분 정리해야 될 여러 것들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당 부분 공연 관람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군의 공연 단체 또 민간이라기보다는 이제 공화국 부분에서의 공연 단체 이런 데를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실제 권력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한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들었고 최근에 와서는 거의 공연 관람을 1년에 2번, 1번 뭐 이렇게 할 정도로 급감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급감의 요인 중에는 코로나19로 현장 대면을 주로 하는 공개 활동 유형을 대폭 감소시킨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군사 부분은 뒷부분에 설명하겠지만 성과 중심으로 최대한 뭐 실전화를 앞두고 있거나 큰 성과로 홍보할 만한 것들, 그러니까 선별적 참관이 주로 이제 많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도에 군사 부문 활동이 많을 때는 부대 시찰도 많았지만 대부분의 모든 미사일 발사나 무기 관련된 거에 다 참관했다면은 이후부터는 선별적 참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아마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증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당정군 관련된 정치회의에 크게 많이 활동 수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뭐 여기에 따로 이제 그 집계표를 따로 보여드리진 않았지만 기존에 2012년부터 2016년, 17년까지는 주로 정치 회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당정군 회의가 가지수가 한 4-5개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김정은이 공개적으로 참석하는 자리가 4개에서 5개밖에 안 됐습니다. 주로 당 전원회의, 정치국회의, 당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정도가 보통 참석하는 회의였는데 2020년 이후에는 무려 21가지 종류의 회의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비서국 회의, 그다음에 당 관련된 협의회, 뭐 각종 강연, 학습, 선동 일꾼 대회 뭐 등등해서 굉장히 많은 다양한 종류의 회의들이 이 코로나 발병 이후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로나 발병 이후에 현장 시찰이나 직접 참관하는 통치 활동, 공개 활동에서 당 정권 주요 회의 참석 중심으로 활동 영역이 상당히 변화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 그 그래프 부분이 정치 회의 부분인데 보시는 대로 2020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의 중심으로 그 공개 활동을 통치 활동을 하다 보니까 회의와 회의 사이의 공개 활동에 대한 미식별 기간이 굉장히 잦아졌다. 그러니까 회의라는 건 사실상 사안이 있거나 어떤 정기성을 좀 갖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가 열리지 않을 때 특별히 현장 시찰을 하지 않는다면 대체적으로 미식별 기간이 상당히 잦아지고 있다. 뭐 이런 걸 좀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이제 행사 부문 관계자와의 기념 사진 촬영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바로 주황색 부분입니다. 초기 집권 초반부에는 기념 사진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는데 7차 당대회가 끝난 이후부터는 점차적으로 이 기념 사진 촬영을 줄여왔습니다. 주로 행사 관계자들과 찍는 기념 사진과 부문 관계자들, 예를 들면은 뭐 군 국방과학기술자들과의 찍는 뭐 사진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부문 관계자들이 있는데 이런 그 기념 사진 촬영이 굉장히 많았다가 2016년을 거치면서 7차 당대회 이후로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코로나 발병이 초기였던 2020년에는 거의 바닥을 갈 정도로 2000 그러니까 뭐총 두 번밖에 안 찍을 정도로 굉장히 급격하게 줄어들다가 2021년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적응이 되면서부터 2021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념사진 촬영이 증가한 것은 회의체와 행사 중심의 공개 활동이 증가하면서 사진 촬영도 덩달아 이제 같이 증가를 하고 또 현지지 활동을 대체하는 주민 스킨십을 바로 이런 기념사진 촬영 쪽에서 좀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지도 감소에 따라서 주요 직능 단위의 대회, 중앙보고대회 등의 대중적 행사도 2020년 급격히 감소했으나 2022년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고 있는데요. 바로 그 노란색의 그래프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집권 초반부엔 높았다가 전체적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점차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에 와서는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주로 이제 대중 접촉면을 대규모 회의장이나 기념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일단 좀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군사 부분만 따로 좀 살펴봤습니다. 군사 부분의 그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몇 개, 네 개 정도를 일단 뽑아봤는데요. 부대 시찰입니다. 파란색 그래프로 보시면 보겠지만 초반부에 굉장히 많다가 뭐 초반부에 다 아시겠지만 뭐 현장 그 부대 현장을 직접 방문해 가지고 불시에 방문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방문해서 지휘관들에게 수영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고 각종 뭐 실험을 테스트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초기에 아마 군사 부분을 장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군사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 근데 이제 장성택이 처형된 이후 권력이 어느 정도 탄탄하게 잡혀가는 과정이 전개되면서 군사 부분의 부대 시찰이 상당 부분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특히 2018년 정도에 오면은 그냥 1년에 딱 한 번 정도 부대 시찰을 할 정도로 급격히 줄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발병 이후에도 계속 줄다가 올해 들어서 부대 시찰이 조금씩 늘어나고 시작했다.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기 참관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주황색 그래프로 보시면 되시는데 다 아시다시피 1차 핵무기 고도화가 이루어지던 2013년부터 17년까지는 급격하게 이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2018년 정세 전환 이후에는 급격하게 줄어들어서 단 한 번 무기 실험, 그것도 2018년 11월 16일이었죠. 전술 유도 무기를 실험을 했는데 그 무기조차도 공개 안 하고 그냥 해안가에 서 있는 모습을 사진 한 장만 딱 공개하는 방식으로 해서 딱 한 번 무기 참관을 공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노이 결렬 이후에 2019년부터 다시 단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무기 참관이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2020년부터는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한편에는 선별적 참관으로 상당 부분 모드가 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무기에 상관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것, 대외적으로 메시지를 시킬 수 있는 것에 선별적으로 참관하는 패턴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훈련 참관도 이제 노란색 부분인데요. 초기에는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고 대부분의 훈련에 김정은 위원이 참관하는 방식을 띄었는데 이 역시도 7차 당대회를 기점으로 대폭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와서 다시 2022년 올해 와서 다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하고 10월에 7번에 걸친 전술핵 탄두 모의 탑재 훈련 이 부분이 7차례 또 있었고요. 그 전후로 해서 동부전선, 서부전선에서의 타격 훈련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무기를 개발하면서 무기가 실전화되는 이제 그 단계에 오니까 그 실전화를 작전화하고 그 작전을 훈련화하는 일종의 무기와 연동된 훈련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당중앙군사회에는 그 회색 그 라인으로 맨 밑바닥에 있는 부분인데요. 당중앙군사회가 초반은 잘 안 열렸습니다. 안 열리다가 2020년에 와서 소위 이제 정세가 대미 항전, 대남 적대, 대적 뭐 이런 식으로 바뀌면서 당중앙군사회가 그런 것들을 어필하는 중요한 회의체로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전체 김정은 집권 이후에 핵미사일 활동 건수를 건수에 대비해서 대미라고 썼는데 대비입니다. 대비 오타가 났습니다. 대비해서 거기에 참관한 건수를 이제 참관율을 이제 뽑아본 겁니다. 그래서 진하게 표시된 파란색이 핵미사일과 관련된 활동 건수입니다. 이건 김정은 참관과 상관없이 건수입니다. 근데 거기에 조금 이제 옅은 파란색 부분이 김정은이 그 중에서 참관한 부분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초기 2016년 이후에 2017년 같은 경우는 거의 90% 이상 참관을 했죠. 그리고 2019년에도 거의 90% 이상 참관을 했습니다. 2020년 와서는 선별적 참관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절반 또 3분의 1 거의 뭐 4분의 1 정도로 이제 참관 횟수를 선별적으로 이제 조정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부분은 어떻든 대외적으로 의미 있게 메시지화 시킬 수 있는 참관만 하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 핵미사일 활동 중에 전체만 포괄해서 보면은 11년 동안 보면 42%의 참관율, 그러니까 약간 절반에 못 미치는 참관율을 보이고 있다. 초기에 2015년과 2016년에 참관율이 떨어지는 부분은 실패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무수단, 노동, 스쿼드 이런 유산을 많이 쐈는데 이 시기에 쏜 만큼 성공률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참관했어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2021년 이후에 핵미사일 활동에 비해 참관 공개 횟수를 줄인 배경에는 어떻든 전략, 전술적 가치가 큰 무기 중심으로 대외 메시지 용도에 집중했다. 그리고 대내적 성과 가시가 필요한 타이밍, 또 무기 실험 및 훈련의 일상화 차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좀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미사일 종류별 김정은 참관 건수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든 단거리 미사일이 제일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CBM, 소위 이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준중거리 SLBM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그래서 총 33번의 단거리 미사일 참관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거리 미사일 참관 내용을 보면은 주로 한미 연합훈련 대응용이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신형 무기 개발용으로 크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2019년 이후부터는 신형 무기 개발 및 실전화 중심으로 참관이 이루어지고 있고 2027년부터는 신형 개발 및 실전화 또 한미연합훈련 대응 등 복합적으로 이 단거리 미사일을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 여기에 참관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단거리 전술 핵무기 및 ICBM 전략 핵무기에 집중된 참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이 두 개가 대미 억제력을 보여주는데 과시하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주로 이제 일본 열도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미국의 자산들에 대한 일종의 억제 의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그 ICBM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를 겨냥함으로써 미국에 대한 억제력을 갖는다. 뭐 이 의미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부문 현지 지도와 고위엘리트 현지 의회를 좀 비교했습니다. 현지 의회 조사는 우리 권주현 연구원이 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파란 곡선이 김정은이 행한 경제부문 현지 지도의 그래프고요. 그다음에 주황색 부분이 주 엘리트 현지 교육인데 사실 엘리트라고 해봐야 사실 이제 내각 총리와 그 이외에 이제 최령희와 같은 소위 당 고유 엘리트들이 이제 현지 의회인데요. 대체적으로 내각 총리가 현지 의회를 했습니다. 초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교차되는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어, 현지 의회가 초반에 내각 총리를 중심으로 굉장히 많았다가 김정은 위원장의 현지 지도 활동이 많아지면서 현지 의회가 자연스럽게 급격하게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묘한 크로스가 나타나는데 2010년 제7차 당대회 이후에 이 7차 당대회 이후에 다시 현지 지도가 감소하고 현지 의회가 증가하는 모양새를 비춥니다. 그래서 현지 의회가 급격히 증가하고 2020년까지 아주 가파르게 증가를 하는데 이 크로스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이냐. 바로 이제 내각 책임제, 소위 경제 부분의 내각 책임제가 7차 당대회 이후부터 강조가 되어 왔고 최근까지도 김정은 위원장이 굉장히 강조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그 경제 부분에 대한 내각 책임제가 강조되면서 경제 부분의 웬만한 현장 활동은 내각 총리에게 맡기고 주로 이제 건설, 대규모 대상 건설의 성과들을 중심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거기에 준공식이라든가 뭐 착공식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주로 좀 생색을 내는 뭐 이런 부분에 주로 현지 지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급격하게 현지 지도 활동이 감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2012년부터 22년까지 김정 공개 활동 장소를 도별로 좀 약간 확인해 본 부분인데요. 물론 여기에는 조금 오차가 있음을 좀 감안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공개하는 김정은 공개 활동 내용 중에는 지리적으로 어떤 장소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수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부분 공개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는 부분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대략적으로 추론을 해서 지정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또 전혀 식별할 수 없는 또 영역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최대한 식별이 가능했던 것을 중심으로 카운트를 했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압도적입니다. 평양이 634회로 다른 도의 거의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이제 숫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 평양 중심의 현지도 그러니까 저기 공개 활동을 보여줬다라고 보여지고요. 평양 관련된 것만 따로 보더라도 초기에 평양에 거의 2012년부터 13년 이 9개년도는 거의 모든 활동을 거의 평양에서 했을 정도로 집중이 돼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전체적인 그 순위로는 평안북도, 평안남도, 그러니까 평안남도, 평안북도, 황해남도, 강원도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간략하게 짚어보자면 평양 중심이 압도적인 공개 활동, 또 평안남도 및 강원도의 관심을 상당 부분 갖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전체 공개 활동의 47%가 평양에 집중됐다. 이 숫자만 본다면 주요 산업시설, 도시개발, 건설, 미사일 발사 지점 등이 집중된 평안남도, 평안북도에도 상당 부분 관심을 갖고 있었다. 또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김정은의 고향이자 주요 대상 건설이 이루어지는 강원도 등이 주요 공개활동지로 아마 순위상 올라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28개 도시의 활동 횟수, 그러니까 여기 원래 27개 도시에서 3지연이 시로 승격되면서 28개 도시로 됐죠. 그래서 28개 도시별 활동 횟수를 보면은 평양이 압도적이고 2위가 원산. 이거 원산에 대한 굉장한 관심을 김정은이 보여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3지연 역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는 거죠. 강계와 같은 경우는 이제 군사 관련된 부분들이 집중돼 있기 때문에 아마 군사 관련된 부분에서 관심을 보여준 부분이 있고 강계시를 도시 계획 형식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또 취지에서 방문도 꽤 있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뭐 이런 걸 참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54개 군별로 활동 횟수를 보니까 양덕군, 경성군이 굉장히 많은 방문했고, 창성군, 양덕군은 뭐 다 아시다시피 뭐 온천, 휴양지구, 휴양 시설을 만들면서 굉장히 집중적인 방문을 많이 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창성군, 뭐 창성군은 다 아시다시피 예전에 창성군 연석회의로 역사적으로 어떤 북한에서 강조하는 지역이기도 하고, 창성군 따라 배우기 뭐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로 창성군에 대한 애착은 전통적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전체 활동 횟수, 평균 활동 횟수를 저희 이제 연구원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그대로 캡처해서 제가 가져왔는데요. 7월 최다 활동월로 이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보시게 되면은 7월이 153회 총 횟수로 다른 월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공개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흐름으로 보면 4월부터 6월까지가 상당 부분 활동이 많은 시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목표가 제시된 이후에 그 목표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현장과 또 특정 단위들을 주로 4월, 5월, 6월, 7월에 걸쳐서 집중적으로 방문하는 그런 그 패턴이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월별 전체 활동 횟수와 평균 활동 횟수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최다 활동월은 평균 각 연도의 최대 활동월을 뽑아 보니까 그 평균 한 18.5회 정도가 최대 활동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2013년에는 1월에 29회, 29회면은 이틀 빼고는 다 공개 활동이 있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엄청난 공개 활동량을 보여주고요. 2012년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2014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2012년부터 15년까지 권력 장악을 해가는 과정에는 어떻든 굉장히 많은 공개 활동을 통해서 장악을 해가는 어떤 것과 연동이 좀 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7차 당대가 끝나고 권력이 상당 부분 당중심 통치 체제로 전환이 되는 그 기점을 통해서부터 공개 활동 횟수가 월별 횟수가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 이 최다 활동 월로만 봐도 그런 감소가 시기적으로 조금 이제 식별이 좀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에 와가지고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전체적으로 활동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월별 최다 활동 횟수조차도 9회, 13회, 14회 정도로, 그러니까 뭐 이틀에 한 번 정도를 공개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후 각 연도별 평균 공개 활동 간격인데요. 보통 평균 간격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집권 초반부에는 거의 하루 이틀 사이로 거의 간격이 이루어졌다면은 최근에 와서는 4일에서 한 6일 정도 간격으로 공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만큼 다소 여유롭다고 볼 수도 있고, 또 한편에는 현장 중심의 공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회의체 중심의 활동, 행사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공개 활동 간격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집권 이후에 각 연도별 평균 공개 활동 간격인데요. 각 연도 평균 공개 활동 간격인데요. 잠깐 이게 미식별 기간이네요. 제가 제목을 위에 앞 거를 그대로 가져다 보니까 그 위에 제목은 집권 후 각 연도 평균 공개 활동 간격은 앞서와 똑같은 제목이고, 옆에 네모로 된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각 연도별 최장 미식별 기간, 보이지 않았던 공개 활동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노출되지 않았던 그 미식별 기간이 늘어난 추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이례적으로 40일간 활동이 미식별된 기간이 있습니다. 이 기간이 아직도 최장 기록인데, 이제 일각의 정보로는 이 시기에 김정은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걸로 보여지는 정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미사일 발사 현장에서 오발 사고로 인해서 크게 다쳐서 다리를 뭐 절었다, 또는 그 외에 통풍 때문에 다리를 절었다. 그래서 상당 부분 병환으로 길게 미식별됐던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2019년 이후 전체적으로 미식별 기간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그 노란색과 주황색으로 표시된 요 2017년 이후 보면은 전체적으로 미식별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2020년부터 2022년 코로나19 이후에 회의체 중심의 통치가 이루어지면서 회의와 회의 사이 공백, 미집계 기간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권 기간 내 인물별 공개활동 수행 순위입니다. 전체 11년 동안에 최룡해가 486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수를 보였고요. 최룡해는 일단 군 관계, 군 출신으로 이제 분류를 했고, 황병서도 이제 뭐 지금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있지만 군 출신으로 보고 있고 431회. 그러니까 황병서는 군 출신이기도 하지만 조직 지도부에도 상당 부분 몸을 좀 담았기 때문에 조직 지도부에서도 잔뼈가 좀 굵은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으로만 딱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보다는 군과 당을 아울릴 수 있는 그런 출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조영원이 300회를 기록했습니다. 리영길도 군 출신으로 181회. 그다음에 마원춘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주로 건설과 관련돼서 설계와 주로 이제 그런 것들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상당히 많이 했고, 그다음에 박정천은 지금도 이제 건재한데 173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순위가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연도별 수행자 수 평균입니다. 수행자 수가 몇 명이나 되느냐. 크게 평균에서는 많이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시면 알겠지만 보통 5명에서 7명 사이가 제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한번 1회 갈 때 그 수행하는 사람들이 대폭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최대 최소를 보면은 최대 많을 때는 35명까지 수행한 적이 있고, 최소는 거의 1명 정도 대동하고 갈 경우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수행자 수에서 변동폭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근데 다만 이제 연간 이제 총수 수행자 수로 본다면은 그 전체적으로 공개활동 건수가 줄어들면은 그 수행자의 총량, 그러니까 전체 1년간의 총 수행자 수도 줄어드는 부분, 요거는 뭐 자연스러운 결과로 보여집니다. 연도별 수행자 순위입니다. 뭐 보시면 다 알겠지만 조영원이 지난해에 이어서 2년 연속 28회 36회로 단연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좀 주목해 봐야 되는 건 최룡해입니다. 최룡해가 한동안 다소 약간 밀려 있다가 다시 이제 5위권 안으로 이제 진입을 한 부분이 있고요. 김덕훈이 역시 연속 2년 연속 내각 총리로서 수행자의 3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영훈과 김이 이 일화는 당 중심의 회의체 국정원이 강정되면서 수행 횟수가 상당히 증가한 것을 보여주고요. 2010년, 2019년 수행 횟수가 많았던 최룡해는 순위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2020년 다시 수행자 순위에 등장했다. 뭐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행자 소속 기관별 순위를 이제 보는데 약간 모호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면도 불구하고 좀 거칠게 분류를 하면은 군 관계자가 974회, 그다음에 당 관계자 926회, 그다음에 정 관계자가 474회. 그래서 뭐 어떤 당과 군 관계자들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그 기관별 그 수행자는 연도별로 활동 건수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전체적인 총 수가 감소하는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김정은 집권 이후 경제 부문 현지도와 고액, 이거는 이제 아까 한 부분인데 왜 이게 다시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거는 오류 같고, 연도별 이제 공개 활동 사진 수를 조금 측정해 봤습니다. 이미지 정치를 차원인데 요거는 이제 이후에 좀 정교하게 또 분석을 할 겁니다. 사진의 각도, 앵글 뭐 이런 것까지는 좀 분석을 하고, 어느 부분에 사진 수가 많은지 이것도 좀 분류를 해서 책자로 나올 때는 전체적으로 다시 분석이 추가될 예정인데요. 연도별 공개 활동 사진 수는 쭉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공개활동 사진수 전체 총량인데요. 집권 초반부에는 480건 정도 시작했는데 2015년 정도 되면 1870건으로 거의 몇 배인가요 이게? 4배? 4배 이상 이제 증가한 거죠.
2010년에도 그렇게 증가 추이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이 시기에 2016년 이후 2017년부터는 공개활동 전체 건수가 이제 줄어들면에도 불구하고 사진 수는 굉장히 계속도로 크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유지하고 있는 거죠. 특히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공개활동 건수가 상당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1644건 내장이 실릴 정도로 공개활동 수와 상관없이 이미지 건수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2020년에는 전체 공개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사진 수도 줄긴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올해는 건수에 비해서 사진 수가 굉장히 많다 보입니다. 1,076장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총량적인 사진 수와 연도별 평균 수를 이제 보면은 비슷한 추이를 보이긴 하는데 전체적으로 한 건당 14장까지 많을 땐 나왔고 적을 때는 13장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부터 2010년까지 사진수는 양적 증가는 공개활동 횟수의 증가와 비례한다라고 볼 수 있고 2020년 이후부터는 공개활동의 양적 감소에도 사진수는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성과를 극대화하는 소재의 경우 건당 100여 장이 넘는 사진을 게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열병식, 무기가 등장하는 특정 부분들, 대회. 그리고 월별 최다 게재는 2020년 4월에 단일 건수입니다. 4월면 어느 날이겠습니까? 4월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열병식 때입니다. 총 343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부대 행사까지 다 포함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이 부대 행사에 김정은 다 참석을 한 자리입니다. 그다음에 4월에 각종 행사 사진을 다수 게재하면서 이 4월에 총 그 343장을 게재하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죠. 그다음에 김정은 시대 공개활동 사진 수가 보통 한두 장 정도였던 것에 비례한다면 김정은 시대의 특징은 사진과 영상을 통한 이미지 정치를 굉장히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전망을 조금 이제 해보겠는데 이 전망은 단기 전망입니다. 내년 전망만 이제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통치 활동은 2022년과 연속선상에서 유사한 패턴을 볼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김정은 공개 활동은 굉장히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활성화 수준이 2017년 이전과 같이 뭐 한 20회 이상을 가진 않는다. 그래서 아마 2020년 코로나 발병 수준 전으로 한 100회 정도로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되고요. 당 회의체 중심의 국정 운영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이제 만들어진 하나의 패턴인데 아마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8차 당대회를 경유하면서 당 중심의 통치 체제를 더 강화한 부분도 그런 제도적인 어떤 측면에서도 이 당 회의체 중심의 국정 운영을 지속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선별적 무기 창건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상징성이 높은 무기를 중심으로 선별적 창건할 것이다. 그다음 세 번째는 일반적인 경제활동 지도는 역시 내각 총리에게 계속 일임을 하고 중요 건설 성과 중심으로 현지도 활동 패턴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당 회의체가 2022년 이후 연 20여 회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제8차 당대회와 코로나19를 거치며 회의 중심의 국정 운영을 일상화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도 이런 경향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전통적인 최고지도자의 통치 활동이었던 경제단 현지도는 내각 총리가 대신하는 구도를 유지할 것이다. 김정은은 주요 대상 건설의 준공식과 같은 성과 중심으로 활동을 선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2022년 총 41건의 핵 미사일 활동 중 김정은의 공개된 참가는 10건으로 참가율이 25% 정도였습니다. 2023년에도 전술적, 전략적 가치가 있는 핵심 무기 중심의 참관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반적으로 김정은의 공개 활동은 전체적으로 다시 활성화되면서 2020에서 2020년 큰 폭 감소세에서 다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보여진다. 일단 굉장히 단기적인 전망을 드렸고요. 조금 길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김정은의 공개 활동 방식은 다양화되면서 한때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지수를 보였던 2017년 정점을 끝으로 상당 부분 김정은 통치 스타일에 맞게 특정 유형에 상당히 집중하는 방식으로 가지수가 좀 정리되고
거기에 상당 부분 의미를 두는 이미지 정치, 이미지 활동이 상당히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렇게 일단 패턴적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또 토론 내용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감사합니다. 이 북한 김정은의 공개 활동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그래서 평가를 하셨습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2017년을 기점으로 해서 많은 부분들이 이제 형식이라든가 또 빈도라든가 이런 부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좀 느꼈고요. 2017년에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모종의 내부 제도가 많이 정비됐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건설 부분에서 직접 지도하던 것들을 엘리트 중심으로 맡기고 경제 부분에서 내각 책임제를 중심으로 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엘리트들이 가서 이제 현지 료회를 하는 형식으로 많이 바뀌면서 이제 빈도에 많은 차이들이 있었고 또 김정은 자신은 핵과 미사일에 좀 집중하면서 현지 지도하고 참관하고 하는 그런 형태로 바뀌었다. 그리고 또 이제 후반부에 올수록 이제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이제 2017년 이후에 이제 회의체들이 이제 정비되고 또 정례화되면서 정치 영역에서도 이제 회의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과거보다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면서 정치 활동이 좀 증가하면서 그 형식은 이제 코로나이기 때문에 이제 대면 접촉이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사진 정치 또 이미지 정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통치를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전망도 이제 경제 부분 굉장히 어렵지만 그 부분은 이제 내각 중심으로 좀 맡기면서 김정은은 필요한 부분에 가서 공개 활동을 하겠지만 주로 핵과 미사일 중심의 참관 이런 쪽으로 아마 또 내년도에도 김정은이 그런 공개 활동을 진행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주제고 굉장히 방대한 자료들을 이렇게 잘 요약해 주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아까 제가 소개했던 그 세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인태 선생님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김인태 선생님부터 토론을 좀 부탁드립니다. 한 10분 정도? 네. 뭐 길면 15분 정도도 괜찮겠습니다. 한 10분, 15분 정도로 평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중요한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요. 본인도 좋은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도 그렇습니다. 이제 북한 연구에서 이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가지는 그 의미라든가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마도 또 말씀 안 드려도 잘 지금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김정은의 공개 활동, 김정은의 공개 활동과 이 현지 지도를 포함한 전체적인 공개 활동이 그 이제 그 말씀해 주신 대로 두 가지 측면에서 그 의미를 본다면 정책적 방향성을 이제 평가하는 그러니까 김정은이 가장 중요한 통치행위로서 우선 정책적 방향성을 이제 볼 수 있는 부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북한 전반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정치적인 이런 부분에만 지금 한정이 된다기보다는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등 북한 전반을 포괄하는 평가하는 데 아주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올해 연말을 맞으면서 낸 이 보고서 자체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그리고 또 북한 연구자의 시각에서 볼 때에는 정말 이게 넓은 의미에서도 다양한 시사점과 의미를 담은 그러한 보고서가 아니겠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너무 고생하셨다 말씀드리면서 한 세 가지 측면만 간략하게 이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고서에 다는 담을 수 없겠지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김정은이 공개 활동을 북한 연구에서 참고를 할 때 조금 참고적으로 그 의미를 두는 게 과연 아버지처럼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하는 부분도 조금 참고적으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전체적인 이 패턴이 분석을 하다 보니까 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을 담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겠습니다만 사례를 들면
김정은 집권 이후에 가장 먼저 어디를 갔었냐, 또는 가장 먼저 어떤 단위를 찾았냐, 이런 것도 그때 당시 환경을 평가하는 데서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2년 1월 1일에 그 유은식이나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아버지가 사망하자마자 군 최고사령관 승계를 하고 2012년 첫 새해 활동을 이제처럼 배공호 유경수 탱크 사단을 이제 갔던 사례가 있고, 그리고 보면 그때 그러면 집권에서 제일 경제 부분은 어디를 먼저 갔을까 하는 부분인데, 또 제 기억에는 군이 건설을 하는 건설단에 이제 먼저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었고, 그리고 또 아버지가 사망한 다음에 김정은의 첫 명리에 대한 공개 서한이 나온 게 있습니다. 친필 서한이라든가. 이게 일종의 메시지를 내는 거는 아마 제일 첫 사례인데, 이때는 김정일이 그 조회 기간에 나왔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런 부분은 참고적으로 이제 보실 수 있는 부분 같고, 그리고 문화예술 활동도 제일 먼저 시작을 했던 거는 1월 7일 날쯤에 아마, 그래 그때 우리 평가를 하면서 조금 이례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건데, 아버지가 지금 뭐 국상을 치른 지가 며칠이 안 되는데 왜 공연을 보냐 했던 건데, 물론 공연 주제는 뭐 김정일 업적하고 연관되는 부분입니다. 그때 은하수 강연악단인가 아마 그 될 겁니다. 그때 축공연을 봤던, 조금 이례적으로 평가했던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일단 첫 시기 활동을 조금 더 참고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분석을 하신 그 김정은의 집권 10년간의 이제 분야별 활동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는 부문별 이 활동 그 패턴이 나타나는 게, 제가 볼 때는 김정은의 공개 활동이 제일 이 넓은 범위가 확대가 되고 그 횟수가 많고 그리고 다양하고 특성을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이 집권 초기에 한 3년간 폭증이 됐던 게 있습니다. 그게 대체로 본다면 유은식이나 같은 건데 2012부터 14년간 이때가 제일 횟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시면 주로 이제 김정일 시기하고 이제 같이 비교를 하신 거니까 보면 김정일도 동일하게 이제 유은 시기를 과정을 거쳤거든요. 근데 그때 김정일 시기 유은 활동은 그 3년간 공개 활동은 대략 100회 정도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하면 김정은은 550여 회 정도로 거의 이제 몇 배에 달하는 이러한 수치를 지금 그 3년간에 보였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그 분야별이 이제 다양했던 것도 그때 이제 3년간에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주로 뭐 권력승계 일정, 그리고 체제 정통성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그 이미지 정치 이런 부분, 그리고 그때 기념 촬영도 제 기억에는 제일 많이 했던 것 같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 장성택 사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체제 통제 차원에서 했던 그 방식도 그때 보시면 최초로 국가안전보위부를 이제 갔던 것도 이제 공개를 하고 뭐 이런 동향들도 아마 그 시기에 이제 나왔던 것 같고, 다음 이제 리더십을 강조하는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나왔던 게 이 유은식이. 그래서 만약에 조금 더 이게 참고하실 부분이라면 유은식이를 간략하게 이제 비교하는 측면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정상적인 활동, 그리고 이런 부분은 정말 이제 잘 이제 평가가 되셨는데, 혹시 제 의견에는 10년간 정책적 편향성 측면도 한 부분 정도는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개활동 과정에 이 편향성 부분 또는 통치행위에서 여러 가지 다르게 되지 의미를 달 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나타나냐 하는 건데, 제 기억에는 두 가지 정도로 대표적인 뭐 사례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분야별 정책적 편향성은 농업 부분에서 잘 나타나는데, 농업 부분 횟수를 아마 10년간 분석을 다 하셨으니까 보시면 총 횟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농업 분야에서 가지 않은 단위가 있고 간 단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게 지역별 분석을 하실 때 항해남도가 곡창지대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간 거로 횟수는 나와 있는데, 실제 농업 단위로 분석을 해보면 항해 지역에서 가장 이제 곡창지대 지역은 또 가지는 않았습니다. 재령군이라든가 안압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김일성, 김정일 시대 방식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 농업 부분에 가서 이제 현지 지도를 많이 한 거는 군이 운영하는 농업 부문이라든가 목장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위주로 해서 이제 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군이 운영하는 단위단과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현재까지 김정은이 농업 부분 단위 많이 가면서도 아버지가 즐겨 찾았던 이 농업 고창지대는 한두 번도 가지 않았던 이런 편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실제 시범 단위 농목장 단위는 자주 갔는데 정말 이제 협동 생산 체계에서 정상적으로 이제 농업 생산이 돼야 될 좀 이게 후진 단위들입니다. 떨어진 단위 이런 단위는 이제 회피했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쪽은 내각 총리를 포함한 엘리트를 위주로 해서 저걸 시켰고, 그러니까 이것도 편향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하나는 시기별 부분입니다. 2019년부터 22년 올해까지 그 공개활동 이제 횟수가 감소가 되는 부분하고, 이 시기에 아까 이제 패턴을 쭉 보시면 엘리트 공개 활동과 반대로 이제 증가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생각해 보면 2019년 이후 하노이 결렬 이후 대외적 환경이 이제 줄어들고 그다음에 이제 축소되는 과정에서 경제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회피하는 경향도 볼 수가 있을 테고, 주로 정책 지도 방식으로 이제처럼 이제 증가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참고적으로 보실 수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까지 이제 드리고, 다음 이제 세부적인 부분은 이제 토론 과정에서 조금 더 뭐 오타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우문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엘리트 분야를 하신 데서 혹시 이거는 뭐 실장님 충분히 예상을 하시고 하신 것 같은데, 채용례를 실제 이제 군으로만 계속 분석을 하실 거냐? 그다음 여기가 지금 보시면 김기남이가 이제 정으로 이제 분석이 됐던 부분, 이런 부분도 조금은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싶습니다. 채용례를 군으로 분석하는 경우는 실제 시기는 2012년부터 14년까지밖에 되지는 않는데, 이걸 어떻게 이제 뭐 할 거냐 하는 부분도 조금 고려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중요한 부분. 현지 지도 공개 활동이 시작된 시점 굉장히 의미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 해주셨고, 굉장히 재밌네요. 어떻게 시작됐는지, 어디를 갔는지, 군 부대 위주로 주로 간 그런 흔적이 보이네요. 부문별로도 그 유훈 통치 시기,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홍 박사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초창 2013년에 제일 많았고 2012, 13, 14가 이제 많았다가 2017년으로 오면서 이제 줄어드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그러니까 초기 유훈 통치 시기에 집중돼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비교하는 거, 분석하는 게 좀 필요하겠다. 그런 얘기였고, 또 정책적 편향성, 그러니까 농업 부문에서도 협동농장, 곡창지대 이런 부분은 안 갔다. 그게 굉장히 좀 또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시기적으로도 이제 정책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을 부분, 경제 부분은 좀 회피했다 이런 평가도 해주셨는데, 또 어떻게 보는지 조금 이따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이승열 박사님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홍민 박사님 그 방대한 양을 다 이렇게 정리해 주셔갖고 그 저희가 오히려 더 그 자료나 이런 데는 저희가 더 유용하게 쓸 수도 있겠어요. 그 정말 고생 많으셨고, 그 대부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동의하는데 그 좀 다른 차원에서 한번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면 그 총평을 하자면 그 집권 10년 동안 김정은의 그 통치의 역동성이라고 그럴까요? 이게 굉장히 하락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통치의 역동성, 뭐 통치의 어떤 엔진 이런 부분들이 좀 식어가는 느낌이 받는 게, 그 저는 그 2016년 7차 당대회에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이런 변곡점을 맞게 된 가장 중요한 그 기간이 전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의 영향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12년부터 예를 들어 7차 당대회가 열리는 그 시기를 거쳐 2017년 국가 핵무력 완성 때까지 김정은의 그 대외 활동이나 통치 활동은 이 분야가 다르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중점이 좀 달라졌을지 몰라도 전 상당히 역동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18년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과정에서 김정은이 이제 상당히 이제 대외 활동에 치중하고 있었을 때였고, 근데 2019년 하노이 회담이 결렬된 이후로 예를 들어 김정은의 그 현지 주도가 현저하게 절반 이상이 확 줄어들거든요. 그 다음에 군사 부분은 이제 다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정은이
2019년 12월 달에 제7기 5차 전원회의에서 이제 미국에게 이제 1년의 유예 기간을 주겠다라는 이제 선언을 이제 2월에 하고, 그리고 이제 새롭게 이제 나온 멘트가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거하고 새로운 전략 무기를 개발하겠다고 했지만 2020년에 이제 다시 이제 코로나19로 그런 계획이 이제 사실 미뤄진 거죠. 그러니까 그 2019년에 하노이 회담의 결렬이 우리가 보기보다 김정은의 통치 리더십에 상당한 충격을 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김정은도 상당히 기대를 하고 왔고, 그 다음에 그 하노이 회담에 대한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그 뭐 내외적으로 상당히 기대감이 컸었을 텐데, 그게 전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노딜로 끝났고, 그리고 그 66시간을 이제 돌아가는 과정에서 그 이후에 이제 북한의 어떤 내부 그 활동이나 움직임을 보면 김정은이 상당히 이때 그 큰 예를 들어 좀 타격을 좀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향후에 이제 그 2020년 코로나 이후로 보면 우리 홍 박사님 지적처럼 다시 이제 2022년 되면 제2차 이제 그 새로운 형태의 이제 전략 핵무기를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대외 활동이 이제 늘어나고, 내년에도 이러한 추세는 저도 이제 그렇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김정은의 현지 지도가 늘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전 이유를 어떻게 보냐면은 경제적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북한의 어떤 대외 환경이라든가 국제 제재라든가 이런 어떤 내부적인 동력을 보면 경제 성과를 낼 만한 부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김정은이 당연히 현지 지도가 많아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당 중심의 그 회의체에 대한 그 논의가 많아질 것 같고,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겠고, 당연히 핵과 미사일과 관련한 활동은 더 이벤트성 중심으로 이제 많이 가져갈 텐데, 그러면은 이런 형태의 어떤 그 활동의 전반적인 내용은 북한 체제 내 관료화가 상당히 심화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김정은의 어떤 역동적인 활동으로 북한 엘리트들이나 아니면은 북한의 어떤 그 통치 체제가 나름대로 이제 활력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식 경제 관리 조치로 인해서 또 경제에도 어떤 자극을 주고, 그 다음에 군사 분야에도 자극을 주지만, 지금 현재 많이 이런 현지 지도가 사실상 이제 그 경제 문제로 인해서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회의 위주로 이제 국가를 이끌어가게 된다면 북한 엘리트와 통치 지도자 사이에 어떤 그 회의체 중심의 관료화, 이게 더 심화돼서 오히려 북한 경제라든가 이런 국가 운영 체계에 회의는 활발하게 열리는데 실제로 아래까지 내려가거나 아니면 통치의 어떤 그 뭐라 그래, 전달성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게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어쨌든 김정은 어떤 통치 체제에는 이런 어떤 그 부분의 경제적인 성과의 미비, 그 다음에 대외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한계, 그 다음에 김정은 스스로가 갖고 있는 통치의 어떤 그 뭐라고 피로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 좀 더 증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썩 김정은 체제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생각, 그런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제 쟁점을 하나 제기해 주신 것 같은데, 아까 김인태 선생도 마지막에 이제 시기별로 2019년 이후에 문제점들 때문에 공개 활동, 김정은의 실질적인 공개 활동이 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본다면, 이제 약간 여기서 이제 쟁점이 생길 것 같아요. 이제 2017년에 7차 당대회를 통해서 내부적인 여러 제도의 정비,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 회의체 같은 거를 이제 정례화시키면서 회의가 많아지잖아요. 필요할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있든 없든 계속 회의를 하게 되면 이제 노출 빈도가 좀 높아질 수 있고, 그걸 또 공개화하고 하면서 빈도가 많아진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을 2017년의 제도적인 변화,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보다는
2019년에 실질적인 정책의 실패로부터 성과가 미비하고 또 대외 관계의 성과가 나타난 한계에 부닥치는 이런 부분에서 야기되는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뭐 어떤 요인들이 뭐 다양하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흥미로운 어떤 그 문제 제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 정은미 박사님 마지막으로 토론 부탁드립니다. 네, 어쩐지 저도 뭔가 쟁점이 되는 뭔가를 하나를 던져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는데요. 일단 너무 재밌게 봤고요. 예, 그 특히 그 김정일 집권기하고 김정은 집권기 첫 그 그래프에서 마지막 그 김정일 그 말기의 그 3년에 막 갑자기 막 그 엄청나게 경제 활동 수가 늘어나잖아요. 여기 상당수 이제 이거 거의 이제 지금 이제 소급해서 생각해 보면 후계 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김정일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그 이제 다 돌면서 자기 이제 후계자들한테 다 이 두루두루 다 그거를 보여줘야 하니까 참 그런 부분에서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만약에 김정은이 이제 그 정권이 이제 한참 지나서 말기 부분에서 갑자기 평년과 다르게 공개 활동 수가 갑자기 늘어났다 하면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후계 체제 그 준비 과정과도 이제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것에서 상당히 시사점이 있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이게 공개 활동이니까 분명히 이제 비공개 부분이 있고 공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분야별로 공개되는 것과 비공개되는 그러니까 그 부분의 의미가 조금씩 다른 게 읽혀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경제 부분에서 공개 활동 횟수가 적어진다는 거는 분명하게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그건 진짜 성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군사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좀 다르게 읽혀져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비공개한다는 건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걸 하는데 그게 지금 당장 공개하기는 어려운 그 군사 기밀상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군사 부분에서 보면은 항상 공개 횟수가 적었던 해 다음에 군사적인 성과가 많이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반복적인 패턴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군사 부분에서 공개 활동 횟수가 줄어들었다고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는 뭔가 좀 큼직한 게 터질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전망할 때 좀 그 참고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여기 군사 부분에서의 그 공개 활동 그 표 보면은 지금 2018년하고 2021년도가 급격히 그 전 때와 다르게 공개 활동 수가 줄어들거든요. 특히 2021년 작년에는 거의 다 영권으로 나오는데 근데 지금 올해 굉장히 그 최근 12월 노동신문을 보면은 기획 시리즈로 계속 승리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면 그게 이제 군사적으로 굉장히 성과 부분이 강조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근데 그 전해는 그게 다 공개 활동수가 굉장히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선별적 참관이 이루어지고 올해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비공개적으로 그 활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유추할 수 있고 그렇지만 2018년에는 이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2018년에는 군사 부분에서 역시 굉장히 그 공개 활동 수가 적었는데 이때는 지금 남북회담이나 북미회담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때고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이런 그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간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공개할 수가 없는 대외 환경인 거죠. 근데 과연 정말로 군사 부분의 활동을 이 시기에 멈춘 건지 아니면은 그냥 하고 있으면서도 빈공개를 한 건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후에 2019년에 그 활동 사항을 보면은 이게 하노이 회담 결렬 부분과 또 맞물려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또 이제 비공개적으로 그런 것들은 사실상 이루어졌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그 장소별 있잖아요. 공간별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현지지도 그런 그 연구들이 좀 선행 연구들이 있는데 통치자의 현지지도 자체가 그 북한의 자원이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기능을 한다라는 이제 그런 연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그 공개 장소 도별 이 분포를 보면은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그 수도 중심 위주로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개 활동이 여전히 북한에서 이러한 그 최고 지도자의 현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지역 불균형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걸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21년에 이제 8차 당대회 때 중요한 이제 노선으로 이제 채택한 게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인데, 그래서 수도와 지방, 도시와 농촌의 이 그 불균형 발전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그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노선을 이제 채택하고 있지만 이렇게 그 최고 지도자의 현지 지도도 아니 라든지 공개 활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리고 이렇게 지역적인 편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노선은 실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여전히 북한에서 이제 작동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이 그 그림에서도 확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은미 박사님께서 이제 후계 체제 3년 기간 동안에 이렇게 집중적인 공개 활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개와 비공개 사이에서의 연결,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제 공개 활동이 모든 걸 이렇게 다 보여주는 것은 아니니까 비공개 영역을 좀 부문별로, 그러니까 군사 부분은 당연히 비공개가 좀 더 많지 않을까 싶고, 경제 부분을 뭐 비공개할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긴 한데, 아까 홍민 박사님께서는 이제 성과가 별로 안 나는 뭐 질책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또 비공개할 수도 있다. 그런데 오히려 뭐 질책하는 부분을 드러내서 공개적으로 하면서 엘리트들이 또 지방 간부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는 그런 용도로 공개를 오히려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이 비공개 영역을 조금 더 세밀하게 정밀하게 분류하고 또 분석해보는 그런 작업, 그래서 공개와 연결시키는 설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지적해 주셨고, 또 장소 부분, 저도 이게 지역별로 이렇게 공개 활동을 한 부분을 보면서 정말 이런가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동신문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보도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뭐 이렇게 원산,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군은 뭐 양덕군, 뭐 창성군 이런 데만 그렇게 집중이 됐을까? 좀 실제로 이제 자료를 보지 못해서 좀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네요. 그리고 평양은 당연히 집중이 되긴 했을 텐데 또 이렇게 편중됐을까? 현지 지도를 다 좀 지방으로 가지 않았는가, 이런 이미지가 있는데 머릿속에 너무나 좀 달랐어요. 제 처음 생각하는 거하고. 그래서 지역 불균형 이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정책하고 많이 동떨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 이런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 세 분의 토론 내용에 대해서 우리 홍 박사님께서 조금 한 10여 분 네네. 정도 얘기해 주시죠. 예, 세 분 토론자께서 너무 그 적절한 그 지적도 해주셨고, 또 향후에 좀 보완할 부분들을 잘 얘기해 주셔서 향후 이 부분을 잘 반영하도록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 김인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그 처음에 어디를 갔는지, 뭐 어느 단지를 방문했는지, 경제 부분에서 어디를 제일 먼저 갔는지, 뭐 이런 일종의 그 시초에 뭘 했는지를 보여주는 그거를 파악해서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어떤 소위 이제 정책에 대한 관심, 집중, 또는 본인의 관심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어떤 방식으로 그 관심 구역 그 영역을 설정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후에 보고서 나올 때 그걸 좀 반영해서
조사를 해서 넣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2012년부터 2014년 횟수에 대해서 유은 이제 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저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는데 이거 유윤이라는 걸로 확인하진 않았고 사진을 이제 보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2년부터 해서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까지 장성택이 거의 대부분 다 동행을 하는데 사진을 보면은 정말 이게 1호 사진이 맞나? 뭐 이런 정도거든요. 굉장히 뭐랄까 허접하게 다뤘다 그럴까요? 사진 앵글이라든가 이게 보통 이제 메시아적 구도라 그래가지고 지도자를 가운데 놓고 이렇게 보통 삥 둘러싸가지고 이렇게 수첩 들고 하거나 대부분 이제 앵글 구도가 이 사람을 좀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약간 둘러싸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예수를 중간에 놓고 주위에 제자들이 둘러싸듯이 약간 성화적 그런 의미가 약간 그 구도가 항상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예전에 이제 스탈린 시대 때부터 갖는 사회주의 체제의 약간 그 전형적인 지도자의 그 앵글 구도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김정일 때도 그랬고 김일성 때도 대부분 그 구도가 아주 전형적으로 관통이 되어 왔는데 이 시기에 2012년부터 장성택이 처형되기 전까지 너무 볼품없이 나르는 거예요. 막 그냥 뒤 배경도 막 그냥 이렇게 그 전혀 뭐 성과로 보여지지 않는 벌판 같은 데서 그냥 막 찍는다든가 그다음에 경성유치원 같은 데 같은 이 골목길 같은 데서 그냥 왜 이런 데서 찍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데서 막 사진을 찍어요. 그리고 장성택은 항상 지도자를 바라보지 않고 아래를 땅을 바라보면서 짝다리를 짚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보통 한 발짝 그 김정보다 더 앞에 나가서 사진에 찍히는 방식. 근데 보통 구도에서는 메시아적 구도가 아니면은 그 지도자보다 한 발이 나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보통 약간 뒤로 빠져 있고 그 지도자가 가장 부각이 돼야 되는 앵글 구도가 가장 맞는 구도거든요. 근데 항상 장성택은 걷는 순간이든 아니면은 서 있는 순간에도 항상 아래를 쳐다보고 짝다리를 짚고 그다음에 이 수첩 하나를 옆에서 이렇게 들고 덜렁덜렁거리는 약간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사람을 존경하고 바라보고 있는지는 딱 보면 아는 거죠. 이 사람은 전혀 이 사람을 지도자로 생각 안 하는구나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사진 앵글 구도가 거의 대부분 다 그랬어요. 그리고 초기에 방문했던 대부분 장소가 성과를 보여주는 장소가 아니에요. 유치원, 능라 저기 경기장, 능라 경기장이 아니라 능라 유원지 이런 리모델링 하는데 그것도 막 앵글 배경이 형편없는 곳. 그래서 이 사람을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배경과 그 장소가 아니라 대부분 이 사람을 굉장히 허접하게 대하는 약간 그 취지가 굉장히 강한 거죠. 근데 정말 놀라운 변화죠. 장성택이 처형되자마자 완전히 앵글 구도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로우 앵글로 찍혀서 이제 지도자 찍는 방식이죠. 찍으면서 뒤에 건물 엄청 큰 김일성 그 종합대학 그 교수를 위한 건물, 그 엄청난 큰 건물을 뒤 배경으로 해가지고 지도자의 그 성과로 그걸 쫙 이렇게 찍어주고 앵글이 벌써 바뀌죠. 뭐 볼록 오목부터 시작해가지고 하이 로우 다 모든 앵글이 다 동원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권력이 얼마나 이 사진에 잘 배어져 있는지를 너무 초기에 잘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시기를 유은 시기로 보는 특징도 있겠지만 한편에서는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권력 장악 수준에 따라서 공기활동의 장소, 공기활동이 그 사람의 성과로 얼마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앵글 구도 뭐 이런 게 오히려 더 재미나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유은도 하나의 이제 중요한 요소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시기에 아버지 때에서 물려받은 어떤 그 경제적인 어떤 과업, 지향점 이런 것들이 이후에 계속 초기 연도에 어떤 방식으로 현지 지도에 반영되고 공개 활동에 반영되는지 이 부분도 약간 유념해서 봐야겠다라는 약간 그 경성택과의 관계, 권력 장악과의 관계와 같이 좀 대비시켜서 같이 볼 수도 있겠다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10년간의 정책 편향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저희 이번에 이제 통계에는 그 지금 여기에 담지 않았지만 원래 이제 전체 현지 지도만 산업 부문별로 가는 데마다 이제 그걸
너무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몇십 개가 되더라고요. 그 분야가 그 산업 분야가. 그래서 그 분야별로 전부 이렇게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그래서 아마 그거를 좀 미세하게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대상 건설에 집중적으로 막 가는 또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 뭐 토목 건설에서도 그 거대 토목 뭐 거리를 조성한다든가 뭐 이런데 엄청나게 가는 시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특정 시기에는 뭐 재난 재해에 막 집중적으로 또 막 가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일정 부분 이제 그런 현지도나 공개 활동의 산업 분야별 또는 공개 활동의 분야별 그 이중에 어디에 좀 많은 비중을 뒀는지, 특정 시기에 어떻게 여기에 이렇게 관심을 둬야 되는지, 뒀는지 약간 그런 편향성을 전체적 추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미세하게 좀 분석을 좀 해볼 생각이고요. 그 회피 부분도 좀 많이 좋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해석하는데 조금 참고를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기별로 현지도와 현지외가 약간 크로스되는 부분, 이것도 말씀하신 부분처럼 조금 더 해석을 좀 풍부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 김기남은 당위로 봐야죠, 당. 그래서 약간 이게 표기에 좀 오류가 있고 카운트에 약간 불분명한 부분이 좀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망설이긴 했습니다. 이 인물 각각이 갖는 약간 중첩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하면은 이걸 선명하게 당정군으로 과연 나눌 수 있는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고려를 해서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승열 박사님 지적도 저는 뭐 거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노이 영향이 굉장히 컸다. 저는 뭐 이게 굉장히 많이 반영돼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 기조나 대외 기조가 바뀌는 부분도 있었지만, 실제 하노이 결렬 이후에 대미 장기전 체제로 내부를 약간 뭐랄까요, 조정한다 그럴까요? 그러면서 경제 부분이든 통치 활동 전반에도 상당 부분 뭔가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조정을 상당 부분 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보여지고, 이 대미 장기전 체제라는 건 2019년에 4월에 시정 연설을 하면서 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미국과는 이 언급한 이후에 사실 2020년에부터 사실상 장기전 체제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장기전 체제가 경제 부분, 대외 부분 다 모든 부분에서 사실상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데, 이제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하노이와 장기전 체제 이걸 연관시켜서 조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예, 예, 예. 그다음에 관료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부분들, 회의체 중심의 관료화가 이루어질 것, 전적으로 뭐 공감을 하고요. 그리고 올해 특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직접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12일 날 스테스 오미클론이 이제 확산된 걸 공개하면서 굉장히 일련의 정치국 회의와 함께 이제 계속 방역 관련된 걸 손수 나서서 자신이 뭐 챙기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당 회의체를 개최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비난을 했죠. 그 관료들에 대한 비난을 하면서 당의 규율, 당의 유일 영도과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그 조직적으로 상당 부분 그 개선되지 않는 것들, 뭐 계속 그 당 조직에 대한 규율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든 어, 표면적으로는 스텔스 오미크론을 막지 못한 그 당 조직의 어떤 그 허술한 그 태도, 그리고 그 발생한 이후에도 그 대응을 제대로 못하는 그 허술함, 여기에 대해서 어떻든 당 조직 체계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서 뭔가 개선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당일군 협의회까지 열어가지고 말단 그 간부들까지 모아놓고 자기가 강습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리먹여서는 안 되니까 자기가 직접 그냥 가가지고 막 그 말단 간부들 모아놓고 직접 이렇게 얘기까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코로나 기간 내내 이런 당 회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이 회의로 국정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갖는 한계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적절한 좀 지적이라고 보고, 아마 과거에는 의도적으로 현장에 가는 활동을 통해 가지고 깔 내용들, 소위 이제 어떤 거를 얘네들 지적해서 한번 확 모범을 만들어서 확 바꿔버릴까, 뭐 이런 걸 준비해 가가지고 현장 내려가서 막 하나하나 조목조목 다 이런 소위 이제 깨는 방식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회의 가지고는 상당히 이제 그게 안 먹히는 좀 부분이 있었던 거고, 이 부분은 아마 굉장히 적절하게 얘기를 해주는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그 해석에 좀 반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정민 박사님 뭐 후계 체제 공개 활동 증가 후계 체제와 상당히 연결되는 부분, 이거는 뭐 당연히 저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공개가 많은 그러니까 그 비공개적인 활동이 많으면 그 다음에 상당히 그 누적적으로 그 관련 활동들이 증가할 수 있는 여지들, 뭐 무기든 뭐 군사 활동이든 여러 가지 그것도 충분히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2018년은 사실상 이제 글쎄 조심스럽게 해석을 해야 되지만 저는 단절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2017년까지 한참 무기 개발하다가 2018년 정세준도 나왔다 그래가지고 모든 걸 접고서 다 접고 있다가 2019년에 하노이가 안 되니까 에라 모르겠다 다시 시작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든 조심스럽지만 어, 고도화를 위한 일련의 무기 개발 계획은 물밑에서는 계속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고 그 계획 자체는 이미 예전부터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근데 다만 그 계획을 가시화하거나 계획의 속도를 조금 조절했을 가능성이 있다. 2018년에 이 아마 정세 전환 과정에. 근데 2019년 와서 뭐 모든 게 안 되니까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내는 쪽으로 많이 갔고 완전히 공개적으로 드러낸 거는 2021년 이제 8차 당대회 통해서 아예 그냥 대놓고 이제 드러내는 방식으로 갔다. 그래서 상당 부분 물밑에서 진행됐던 걸 고려한다면 단절은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약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좀 생각하고 지역 불균형 역시도 좀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그리고 평양 과다 집계 쪽으로 이렇게 보시는 이게 현지 지도만 이제 하나인 거거든요. 현지 지도. 그러니까 공개 활동에서도 현지도 분야만 이제 따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지도 분야에서 평양에 굉장히 집중된 현상은 기본적으로 나타나고 지역 현지도를 가군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강원도 쪽 한번 가면은 원산 일대에 여러 대를 막 들리거든요. 횟수. 그나마 그 횟수로 약간 또 이 카운트가 되는 거지 자주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지역 현지도가 의외로 양이 적습니다. 굉장히. 뭐 예를 들면 함경북도 같은 경우에는 안간 청진을 안 간 지가 집권의 거의 한 후반부까지 거의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집권 후반부가 아니라 중반 이상이 넘어서까지도 청진 한 번은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함경북도 좀 거의 방문을 안 해가지고 굉장히 지역적으로 오히려 불균형하게 차별을 약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의외로 그 지역 현지도가 많지 않다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활동들이 평양이 매우 촘촘하게 밀집되어 있는 거는 일단 경제 현지도에서는 확연하게 나타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번 어쨌든 그 숫자는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무튼 저는 그게 전체적으로 제 머릿속에 북한을 이해하는 그 관점 속에서 지도자가 지방을 발벗고 수시로 다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 현지 지도 그러면 그런데 막상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그게 아니라라는 게 또 좀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좀 현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았고요. 제가 이제 이 자료를 보면서 가장 처음에 궁금했던 게 이게 아까도 좀 설명을 잠깐 해준 것 같긴 한데 그 크게 보면은 이 어떤 영역별 또 분야별로 이렇게 정치, 경제, 그다음에 군사, 문화 몇 개, 한 4개 정도나 5개 정도 그 영역별로 이렇게 전체 통계는 혹시 안 나오나요? 부분에서 좀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 여기 유용화는 그 예를 들면 특정 우리 정부 부처 관련 부처가 보통 현지도 관련된 연말에 이렇게 자료를 내놓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통 그때는 어떻게 내느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분류로는 공개 활동을 분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류한 거는 순전히 북한의 말입니다. 북한이 어떻게 현지 그 공개 활동에 대한 타이틀을 명을 붙이는지를 그대로 분류로 체계로 그냥 한 거. 예를 들면 돌아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돌아봄이라는 건 돌아보셨습니다라는 건데 돌아보셨다는 거는 현지도하고도 다르고 그냥 단순히 뭐 가서 과업을 지시하거나 뭔가 지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돌아보는 거예요. 현장을 한번 싹 돌아보고 오는 거죠. 그리고 거기 내용에 과업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본다는 게 초기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는 이제 상당 부분 줄어들거나 최근 없어졌는데 그냥 돌아보셨다 그러면은 돌아봄이고 단순 방문으로 취급하는 거죠. 그리고 부대 시찰도 시찰을 한 게 있고 그냥 부대를 돌아본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민무력성을 그냥 돌아보셨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냥 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말 그대로를 유형 분류 체계를 한 겁니다. 현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건 현지도. 그리고 예를 들면은 뭐 또 무기 관련된 부분에 지도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무기 창관 이렇게 북한이 분류하는 유형대로 그대로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분류 가지수는 많아지는데 매우 북한이 뭘 의도하는지를 더 밀접하게 느낄 수 있는데 만약에 이제
정부 부처가 하고 있는 정치 경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정치 경제에 어디에 넣어야 될지 모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굉장히 분류하기 곤란합니다. 그래서 군 관계 그 정보기관에서 하는 분류와 이 정부 부처에서 하는 분류가 서로 카운트가 수가 다 달라요. 그 이유는 정치 경제를 어떻게 분류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건수도 뭐가 있냐면 어느 행사 예를 들면 이제 노병 대회를 했어요. 노병 대회를 했는데 노병 대회에 와서 참석을 했어요. 김정은이 참석한 다음에 노병들과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연회를 같이 했어요. 자, 이거를 하나를 건수로 볼까요? 아니면 나눠서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석하는 사람이 사진 촬영조차도 굉장히 유의미한 하나의 활동이다. 그러니까 날이 다르게 보통 사진 찍어요. 그러니까 당일날 찍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날을 아예 다 찍어서 행사 관계자들을 나중에 따로 모아놓고 사진 찍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이제 유의미한 하나의 이미지 정치 활동으로 이걸 간주한다. 그럼 분류를 시키는 거죠. 연예 활동도 역시 마찬가지로 분류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분류를 했다. 근데 보통은 단일 건수로 그냥 취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최대한 북한 입장, 북한의 관점에서 북한이 분류하는 방식에 가깝게 했다. 이렇게. 군에 관련된 군이 운영하는 경제 단위 여기를 간 거는 군에 관련된 경제 활동으로 분류를 하고 그다음에 일반 뭐 내각이 관여하는 소위 이런 경제 단위를 가면 현지지도 거기 용어가 그대로 현지도제도 하면 현지도 그리고 군에 관련된 부분이다 그러면은 현지라는 말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를 그대로 다 분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왜냐하면 밖에서는 이제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뭐 언론에서도 아마 그런 관심이 있을 거예요. 김정은이 주로 군부대를 많이 갔다. 아니면 경제 활동에 치중해서 경제 건설에 좀 더 심혈을 기울이고 민생을 챙겼다. 이런 식의 평가들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어떤 기강을 다잡기 위해서 관료들 또는 이제 정치 관련한 회의 이런 회의들을 주로 자주 소집하고 또 거기에 그걸 많이 보도하면서 사람들에게 이제 관료들에 대한 각성을 촉구한다든가 이제 이런 그 아니면은 그러니까 저의 관심은 이제 약간 교육 문화 이런 쪽이라서 모란봉악단 초반에 한참 이렇게 활성화시키다가 갑자기 쑥 들어갔는데 지금은 문화 영역에서는 관심이 좀 덜한가. 근데 교육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깊이 들어가 보면 국제적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많은 강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육원이라든가 뭐 초등학원, 중등학원 뭐 이런 각 지역별로 도별로 이렇게 건설하고 여기 방문하고 또 만경대 혁명학원 아주 그 필요한 시기마다 아주 중요하게 방문을 하면서 격려하고 이런 걸 보면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그 비중이 어느 정도를 차지할 것인지가 굉장히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이 지금 굉장히 좋은 자료인데 이제 북한식의 분류를 기본으로 하면서 이걸 또 한번 분야별로 한번 묶어서 물론 이제 그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현지 지도도 있고 뭐 사진도 있고 뭐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어려울 텐데 그래도 그런 것들을 최대한 좀 잘 정제를 해서 크게 봐서 그 지금 듣고 싶기도 해요. 지금 대략의 감을 가지고 지금 볼 수 있을 때 경제 쪽이 굉장히 많은지 숫자로 보면은 아니면은 군사 되게 이제 경제 아니면은 군사 영역일 텐데 노출 빈도는 최근에 군사 쪽에 많이 나왔고 경제 쪽은 뭐 시기별로 좀 다를 텐데 또 그런 부분에서 혹시 연구를 하시면서 느낌은 어떠셨어요? 저희 홈페이지 가면 이제 김정 공개활동 DB 그 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그런 분류가 북한식 분류가 돼 있고 대략적인 영역을 어느 정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다 그 명칭이 부여돼 있습니다. 저렇게 이제 부여돼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별 공개활동 횟수 보면은 현지지도, 군사 부분, 그 다음에 저기 뭐죠? 뭐라고 써 있는 거지? 잘 안 보이네. 참배, 뭐 그다음에 기념사진, 관람, 정치회의, 행사 참석, 돌아봄. 찾음. 근데 이건 굉장히 단순하게 방문하는 거죠. 그다음에 단순 방문 축하, 접견, 면담, 보고, 신년사 뭐 이렇게 쭉 북한이 실제 공개 활동을 하는 그 유형을 그대로 이제 한 건데요. 그 앞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 부분은 현지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현지도에서 그
숫자로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거의 밑바닥입니다. 바닥. 그러니까 경제 부분은 거의 방문을 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다 현지 의회로 내각 총리가 다 방문하고 있고 제일 많은 거는 당 회의하고 군사 부분 요즘 그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사실 내용들입니다. 예. 북한의 TV를 보면 8시에 하는 그 보도를 보면 거의 한 90%가 경제 관련 보도로 계속 꽉 채우지 않습니까? 물론 그 새로운 내용도 아니고 계속 재탕하면서 똑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는 걸 제가 보는데 그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에게 일반 주민들에게는 이게 모든 그 언론에서 경제 영역이 압도적으로 많이 차지하는데 어떤 지도자 그 경우도 민생 챙기고 그러면 경제 쪽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는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서 다시 한번 이 자료를 통해서 북한을 다시 들여다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까지를 하게 됐습니다. 아무튼 홍 박사님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공개 활동을 분석한다는 거 쉽지는 않을 텐데 아주 상세하게 분석해 줘서 연구하는 사람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좀 제안할 것은 제가 이제 저기 들어가서 클릭을 이렇게 해보면 보통 예를 들면 현지 지도 그러면 현지 지도가 클릭이 돼야 되는데 현지 지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거 아시나요? 현지 지도를 딱 클릭하면 현지 지도가 없어져 다시 한번 나타나고 그래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딱 현지 지도 하면 현지 지도가 더 또렷한 채로 이렇게 드러나게 그렇게 해야 예, 예, 사라지게 되는 그런 그렇게 돼 있어서 그런 거 좀 조금 그 시각화하는 데서 되게 좋긴 좋아요. 저희도 지금 이런 걸 좀 모방을 해서 지금 홈페이지를 개편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각화시키기 위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굉장히 좋은 그 자료 공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인태 선생님 한 말씀 하고 싶어서 손들었는데 말씀해 주시죠. 아니 요거 혹시 사진 분석하시는 분들 참고가 되실지 몰라서 간략하게 일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문별 편향성의 어떤 경우도 있냐면 경제단위 같은 경우 사례를 보면 간 곳이 있고 안 간 곳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대체로 편향성하면. 근데 간 곳은 주로 이제 건설 현장. 근데 안 간 곳이 이제 중요한데 주로 이제 경제 산업 단위 같은 거는 한 번 갔거나 아예 안 간 단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정말 집중적으로 갔던 대표적인 사례가 김책제철 연합기업소라든가 천리마지강경. 그러니까 이런 기간 산업 단위는 나는 전에 관심이 없다. 너네가 가라. 대신 건설 현장이 그러니까 편향성이 각 부문변에서 다 나타나는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갔던 단위에 지금 실장님이 제일 관심을 많이 해서 분석하시는 부분하고 연관성이 있습니다. 김정은 이후에 제일 처음 최고사령관 첫 명령이 나온 게 북한이 공개한 건 이제 035인데 그 035의 첫 명령 내용이 이 부분하고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 2012년 집권하자마자 나온 명령인데 군수공업 관계자들한테 군복을 입힌 그게 제일 김정은 시대 최고사령관 명령으로서는 공개된 게 제일 1호가 035가 군수공업 관계자들에게 이제 군복을 입혔던 이 사례가 있고 그리고 사진을 분석하시는데 이제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는데 기념사진에 하나는 장소가 다양성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 다양성의 가장 대표적인 게 당중앙위원회 청사는 사실 김정일 시대는 한 번도 없었던 건데 당중앙위원회 청사를 사진을 찍는 게 많이 이제는 일상화가 됐지만 제일 초기에는 한 번 하고 그치겠는 줄 알았는데 계속 지금 확대를 하거든요. 당중앙위원회 청사 가장 상징성을 가진 건데 그 첫 사진이 2014년 구수공급 관계자들입니다. 그것도 그게 이제 2014년에 처음 시작이 되고 지금까지 계속 오는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사진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주로 이제 김정일 시대에 그 300 정도 한 500, 1000 정도로 규모를 유지를 했다면 김정은 시대에는 지금 8,000, 7,000, 8,000 그리고 심지어는 10,000명까지 넘어갔다는 한 사진에다 이제 컷을 담는 이게 과시적인 부분으로 이제 볼 텐데 그게 아주 중요한 특징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고되시면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좋은 질문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2017년까지 초반부터 해가지고 2017년까지 그 부문별 산업 부문별을 보면은 기계 공장을 엄청 방문하죠. 그 기계 공장이 다 군수 공장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 동행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미사일 4인방, 5인방 뭐 이렇게 소위 얘기됐던 뭐 다 뭐 홍영칠
그다음 홍승무, 그다음 유진, 김정식 다 이런 군수공업, 그러니까 소위 미사일 만드는 사람들이 다 동행을 하는 다 기계 공장이 다 대부분 이제 군수 미사일 만들고 군수 관련된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책, 뭐 이팔 이런 데 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런 걸 집중적으로 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시기에 이제 한참 막 이제 미사일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그런 관심을 더 집중하지 않았나. 그래서 말씀하신 걸 잘 참고해서 또 쓰겠습니다. 네. 예, 건설 현장하고 미사일, 뭐 핵기지 이런 쪽으로 중심적으로 방문하고 산업 단위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것도 저도 좀 새롭게 듣고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인상 깊습니다. 그런 게 전혀 안 나오는지 정말 궁금하기도 한데요. 예, 아무튼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아무튼 이런 부분이 연구자들에게 좀 자극을 잘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쪽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북한 연구자들에게 매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과거 시기보다는 미디어 활용이 다양해지고 또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또 당연히 이제 미디어를 통한 정치를 과거보다는 더 아주 정교하게 하고 또 뭐 대범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도 김정은이 내년도 또 그 이후에도 미디어를 통해서 어떤 그 상징적인 정치들을 계속 해 나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상에 대해서도 전망에 대해서도 홍 박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의 기조들이 계속 이제 유지될 것으로, 특별히 이제 뭐 환경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통일연구 혹시 다른 분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한두 마디 하실 분들 있으면 하고요. 예, 없으면 우리 유튜브 쪽에서 질문은 없습니까? 예, 예. 그러면 시간이 10분 남았습니다만은 이것으로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통일연구원에서 원래 토론회 기획 시리즈로 구성했던 6번에 걸친 토론회의 마지막 김정은 공개 활동과 통치 전략이라는 주제로 우리 홍민 박사님께서 아주 좋은 발표를 해주셔서 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홍민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토론을 맡아주신 김인태 박사님, 이승열 박사님, 정은미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어요.